안녕하세요. 저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논문을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대부분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의미하는데요. 중간엽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세포는 재생 능력과 조골세포, 즉 뼈를 만드는 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연골세포 등 여러 세포로 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몸 안에서 골수, 지방조직, 골막, 활막 등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데요. 주로 진료 현장에서는 골수나 지방 등에서 채취한 줄기세포가 보편적으로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직접적으로 연골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세 가지 장점이 있어서 연골 손상 치료에 있어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양이 용이하고 분할을 지속하면서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분비 활동이 있어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연골세포 증식과 혈관 생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주변 분비 활동에 의하여 분비된 혈관 내피 성장인자와 TGF라고 하는 형질 전환 생장인자 등과 같은 인자들은 중간엽 줄기세포가 연골 병변으로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간엽 줄기세포의 성장인자가 T세포를 억제하거나 B세포의 항체 생성을 억제해서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중간엽 줄기세포는 기존 관절 연골 결손 치료의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고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까지 중간엽 줄기세포에 관하여 등록된 임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총 10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점점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무릎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골수와 지방세포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골수는 중간엽 줄기세포의 풍부한 세포 공급원이고 채취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료에 이용이 되었고 그 특성도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골수흡인 농축액에 포함된 골수율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강한 증식 능력, 좋은 연골 형성 능력이며 저장과 운반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형외과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임상 결과 또한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조직 유래의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수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반복적이고 최소 침습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을 골수와 지방조직에서 얻었을 때 지방조직이 골수에 비하여 약 500배 정도 더 많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조직 유래의 중간엽 줄기세포와 골수율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연골 형성 능력이 골수율의 중간엽 줄기세포보다는 더 좋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골반뼈 중에서도 장골 등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채취한 골수 안에서 줄기세포를 얻어 이를 다시 무릎 관절 내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신의료 기술로 허가했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대상은 ICRS라고 하는 연골 손상 단계 중에서 3, 4단계 환자 또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관절염 단계를 나타내는 KL 2, 3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ICRS 단계는 관절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진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KL 단계는 엑스레이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법은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몸에서 자가골수를 채취하는 과정, 둘째, 채취한 자가골수에서 줄기세포만을 분리하는 과정, 셋째, 얻어진 줄기세포를 환자 몸에 주입하는 과정인데요. 시술할 때 국소 마취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시술입니다. 골수를 채취할 때는 장골릉에서 하게 되는데요. 앞쪽 또는 뒤쪽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뒤쪽은 엎드려서 시행해야 하고 앞쪽은 바로 누워서 시행하게 됩니다. 저는 앞쪽으로 시행하는데요.
환자분이 편안하게 누워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 먼저 환자분이 바로 누운 상태에서 장골릉의 앞쪽을 확인하고 골수를 채취할 부분을 깨끗하게 소독합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뼈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뼈 막까지 국소 마취를 합니다. 그러면 시술할 때 통증 없이 편안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골수 흡입용 바늘을 넣습니다. 그렇게 골수 안에 있는 골수혈을 채취하는데요. 이 과정은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채취하는 양이 중요한데요. 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0cc를 채취해야 하며 60cc를 담을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채취한 골수혈은 사람 피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순간 굳어버립니다. 따라서 골수혈을 채취할 때 주사기 안에 항응고제를 같이 넣어 굳지 않게 준비를 합니다. 채취한 주사기에 담긴 피는 다시 60cc 키트에 옮겨 담게 됩니다. 이후 키트를 원심 분리기 안에 넣고 분당 약 2008회 정도로 10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원심 분리는 빠르게 돌린다는 뜻인데요. 골수혈은 단일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분의 무게에 따라 층이 나뉘게 되죠. 대표적으로 3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혈장, 줄기세포인 버피커트, 그리고 저결고층 이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줄기세포가 함유된 가운데 층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얻어진 줄기세포가 함유된 골수혈을 주사기에 옮기고 환자의 무릎 관절에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3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앞에서 시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안정성 때문인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부위가 바로 골수를 뽑는 부위이실 거예요. 장골릉 앞쪽은 피부에서 바로 만져집니다. 그래서 시술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약을 끊고 시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멍이 심하게 들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에 주사를 놓는 것은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골 주사를 많이 맞으실 건데요. 연골 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주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는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내 몸에 있는 것을 다시 내 몸으로 넣기에 지금까지 무릎에 사용한 주사들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줄기세포에 의한 이상 반응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줄기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